이제요, 아이들은요, 동전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요, 저금통을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초등생활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라디오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경제교육 관련해서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YTN에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해서 잘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이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주식 어떤 거 사면 돼요? 선생님은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투자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축입니다. 저금리고요. 유동성이 풍부해서요,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거 어찌 보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기에 앞서 저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이유를 살펴볼게요. 1971년에요. 현재 하나은행인 전 서울신탁은행의 예금금리가 25.2%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000만 원만 입금하면 252만 원이 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열심히 저축해라, 아껴 써라, 그래서 은행에 예금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요, 지금은요, 예금금리가요 0.5%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늘었어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75%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25.2%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수치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 돈을 모으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든 빠르게 이 돈을 굴리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투자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아이들한테요,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아이들한테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축은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떠나서요, 아이가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그 외의 것들은 자기 조절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때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그런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이가요,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할 때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모아서 사는, 그리고 그 모으는 동안에 만족지연의 기쁨을 느끼고 인내를 할 줄 아는 걸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경제 활동은요, 돈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요? 그럼 투자금을 모아야죠. 사업을 할 때도 투자금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사업을 위한 초기 자본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는요, 그 돈이 필요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모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거를 종잣돈이라고 이야기하죠. 먼 훗날 이게 꽃을 피우겠지만 지금 당장에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 돈을 아이들이 모아야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직접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아이가 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말씀드리면요, 부자들조차도요, 아이가 직접 모아서 살 수 있는 경험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금통을 3개 칸으로 나눠진 걸 준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소비, 저축, 기부, 이거가 아니라 이 3칸으로 나눠진 저금통에는요, 바로 달러, 위안화, 엔화를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환율을 따져서 직접 필요한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요, 아이들은요, 동전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요, 저금통을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도 더 사이버머니로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지금 우리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통장이 아니고
텅텅 빈 통장이라고 말이죠. 돈이 계속 퍼가요를 통해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게 실물 경제랑 그리고 사이버머니 상의 이 경제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아이들이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메타 세계에서만, 가상 세계에서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이템을 사고 그 곳에서 돈을 모으느라고 현질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걸 우리는 다 경험해본 세대예요. 아날로그도 경험했고요, 디지털도 경험했고요, 그 과도기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해버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쨍그랑 한 푼, 쨍그랑 두 푼을 가르쳐 주셔야 지금 핸드폰 속에 보이는 그 수화기 버튼이 옛날에는 전화기 버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걸 모르는 아이는요, 그냥 전화기로 인식하지만 우리가 이게 예전에 전화기였다는 걸 아는 친구는요, 어렸을 때의 아날로그 감성, 부모님의 감성까지 다 알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저금통에 넣어보는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보는 그 순간의 만족지연,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야 아이가 진정으로 건강한 경제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돈을 모아도 정말 모으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도 나중에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의료비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서 조금씩 더 모아보는 습관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이상 초생디 김선이었습니다.